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준을 제시하다. 코인원. 코인 자매의 핫코인, 핫한 코인 메타를 분석해드립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코코샤인 이지영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앵커님. 네, 화요일엔 코코샤인 전문가입니다. 전날 나스닥에 또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또 비트코인 시세에도 영향을 주진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좀 선방하고 있는 느낌이 보이네요. 오늘도 제가 온체인 데이터 분석으로 단기 분석 또 장기 분석 함께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코코샤인님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과 함께 이번 주 살펴볼 핫한 코인들은 이더리움 킬러 빅4 코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팬텀과 루나, 솔라나, 폴리곤을 한번 분석해 볼 텐데요. 알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점점 급증을 하면서 이제는 비트코인과 이더를 넘어서 어디에 투자를 할까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투자가 이제 팬텀과 루나, 솔라나, 폴리곤이 있는데요.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100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고 팬텀 같은 경우에는 14,270%가량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 가지씩 한번 분석해 볼게요. 먼저 팬텀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비트에서 2022년에는 모듈형 L1 블록체인이 비약적인 성장을 보일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한 L1 체인으로 바로 이 팬텀을 선정을 했고요. 두 번째 코인인 루나 같은 경우에는 핀테크 기업인 테라에 투자한 이 카카오 벤처스가 회사에서 발행한 루나 코인의 상환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테라 자회사인 특수목적 법인에 투자를 하는 방법을 썼는데 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만 수백 배 이상 오르면서 큰 차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솔라나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기대를 하시는 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 니콜라우스 파니기르초글루 JP모건 애널리스트가 NFT 시장에서 이더리움에서 솔라나로 지금 그 수요가 넘어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더리움의 높은 가스비, 수수료로 인해서 NFT 소프트웨어가 다른 암호화폐 사용을 좀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건데요.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초에는 이더리움의 점유율이 95%였는데 지금은 현재 80%까지 떨어졌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향후 몇 년이 지난다면 솔라나가 그 입지를 위협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폴리곤입니다. 폴리곤이 이 소프트웨크 비전 펀드2와 타이거 글로벌, 갤럭시 디지털, 세콰이어 캐피탈 등 여러 가지 세계적인 펀드로부터 총 4억 5천만 달러를 조달했다라고 최근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더리움 킬러 대표적인 코인으로 4가지를 선정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중에서도 코코샤이님께서 특히나 좀 주목하는 코인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사실 이 이더리움 킬러 코인은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코인들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그 하나하나에 또 실체가 있고 또 발전적이고 굉장히 성장성이 큰 코인들이 많긴 한데 만약에 투자의 관점으로 보자면은 사실은 모두 다 너무 많이 좀 올랐기 때문에 신규 투자를 진입하시는 부분에 관해서는 좀 망설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장 좀 낙관적으로 보는 코인은요. 저는 폴리곤 코인을 좀 가장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NFT 이제 거래를 지원한다라는 부분에서 그 확장성이라든지 성장성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당장 투자 유치가 됐다라는 부분들이 또 이 코인의 더 큰 성장성을 앞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입지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의 어떤 진입 라인들도 크게 너무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던 그런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더리움 킬러 코인들이 그간 좀 상승세가 너무나 많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조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재진입이라든지 또 신규 진입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또 4가지 코인 다 이제 좋게 보는 편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모두 다 훌륭하지만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도, 4가지 중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좀 눈여겨볼
지켜볼 만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네.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이더리움 킬러 코인 4가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이번 주 한 주간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제가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좀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 2가지를 함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은 이코노매트릭스의 좀 자료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고래 지표가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가느냐. 사실 지금 우리가 크게 좀 반등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상태에서 어떤 위치로 좀 시세가 흘러갈 것이냐에 관해서 투자자분들께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 고래들 지표 이제 온체인 데이터에서 1000개에서 10,000개 이상을 보유한 비트코인 고래들의 지표입니다. 좀 상승세가 나타나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까지의 이제 좀 2020년도부터의 차트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이렇게 고래들의 지표가 굉장히 좀 상승을 했었을 때 이 비트코인의 시세도 좀 좋게 분출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2021년도에 좀 하락장을 겪었었을 때도 고래들의 이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저점 상태였고요. 그래서 가격과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함께 따져볼 수가 있는데, 이런 고래들의 지표가 최근 저점, 이 빨간색 박스 안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저점을 갱신을 한 이후에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갭상승해주는 모습까지 보여줌으로써 이 고래들의 지표가 그 비중이 어느 정도는 좀 시장에서 늘어가고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좀 양호한 상황이다, 좋은 상황이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온체인 지표를 한 가지 보여드릴까 해요. 제가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상위 10건의 고래들이 거래소에 얼만큼 포진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해서 일전에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가격과의 상관관계를 보시면은 이 상위 10건의 고래들이 거래소 내 물량을 많이 풀게 되면은 이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역상관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지표는 여러분들이 무료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적중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지표에서 최근에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최근에 거의 이제 최근 바닥점을 좀 찍어줬어요. 그 말은 거래소 내 상위 10건의 고래들이 거래소 내 물량을 많이 풀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표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CDD 지표 2가지를 함께 보시면은 2가지 지표 모두에다 그 비트코인 최근 급등의 신호를 줬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적중률까지도 좀 상당히 좋은 지표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0.6이라는 이 수치를 터치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 신호로 봅니다. 제가 최근 비트코인 급등 전에 바로 이 지점까지 하락이 됐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급격하게 상승을 해줍니다. 0.6 수치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러면은 상위 10건의 고래들이 거래소 내 비트코인 물량을 풀었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단기적인 급등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을 하겠다라는 좀 욕구로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이 비트코인 시세에 관한 단기 하락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은 봐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전반적인 고래들의 지표는 우상향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추가적인 조정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또 앵커님의 한번 정리 멘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이코노매트릭스의 자료를 첫 번째 자료로 확인을 해본다면 고래들이 최근 좀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지만, 또 다른 지표를 본다면 지금 현재 좀 마진 거래나 다른 알트코인들 이제 좀 매도 압력 쪽으로 사인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고래들은 매집 중이지만
또 다른 고래들은 또 매도 압력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앞으로가 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의 이제 방향성을 볼 수 있는 지표를 한 가지 제가 오늘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지표는 조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보유자들, short-term holder SOPR 지표라고 해서 단기 보유자들의 SOPR 지표다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단기 보유자분들이 이익을 보는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손실 중인 상태입니까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비트코인 최근에 굉장히 하락장, 조정장을 겪었었을 때 단기 보유자들은 당연히 대부분이 손실 상태이고요. 장기 보유자분들이 버텨줘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 지표에서 단기 보유자분들의 이익이 전환이 됐습니다. 손실을 했던 단기 보유자분들이 이익 상태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앞으로 제가 하나하나 풀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단기 보유자분들의 이익률이다라고 해서 가격과의 상관관계는요, 굉장히 좀 커플링 되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불장에서는요, 단기 보유자들도 수익을 얻습니다. 오랫동안 매집했던 장기 보유자분들은 당연히 수익권이겠지만 조금 늦게 매집을 하거나 신규 투자자분들까지도 수익을 보는 그러한 시장이 불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하락장을 겪었을 때 이 단기 보유자분들의 이익 지표가 상당히 내려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 지표를 같이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 최근에요, 무려 작년 11월 말 이후에 단기 보유자들의 지표가 이익 상태로 돌아섰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번 반등장에서 단기 보유자들이 11월 말이다라고 하면 12월, 1월, 2월에서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익 상태로 돌아섰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글래스노드에서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이 단기 보유자들의 이익이 한 번 이제 이익성으로 좀 나타나 주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단기 보유자분들의 SOPR 지표가 상승을 할 경우에는 강세장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한 번의 이벤트이고 다시 하락을 한다면은 그거는 또 한 번의 약세장, 또 조정장이 길게 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측을 했느냐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2020년도의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때도 정말 오랜만에 단기 보유자들이 좀 이익 상태로 돌아섰었던 그러한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상승장이 펼쳐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단기 보유자들의 SOPR 지표가 다시 좀 하락세로 좀 전환이 됐고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역시나 그냥 보합, 계속해서 조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또 한 번 이 SOPR 지표가 여러 번 또 상승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쯤 되면은 단기 보유자들의 이익률이 이제 대부분 이익 상태로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좀 예측할 수 있겠다라고 봤는데 역시나 비트코인이 이렇게 쭉 불장까지도 이어지는 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할 그런 시점은 과연 이 상황에서 지금 SOPR 지표, 단기 보유자들의 SOPR 지표가 이익 상태로 나타나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 번 이 이익 상태의 지표가 나타나 줄지 아니면 이게 한 번의 그냥 이슈고 이벤트이고 다시 좀 대부분의 단기 보유자분들이 하락 상태인 그런 지표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촉각을 곤두세워서 지켜봐야 할 부분일 것 같고요.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SOPR 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나왔지만은 이게 지속되고 반복돼야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OPR 지표가 다시 상승하는 지표를 보여줄 경우에 우리는 강세장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하락이 될 경우에는 약세장이나 긴 조정의 장을 또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거시적인 관점들도 함께 바라봐야 하지만은 이런 보조 지표들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시장을 좀 예측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가 좀 SOPR 지표, 단기 보유자분들의 SOPR 지표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금 의미 있는 지표다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얼른 또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긴축의 우려에도 오늘 시장이 그렇게 또 하락세로 전환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 긴축의 충격은 많이 좀 흡수를 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온체인 지표는 한번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선 부분이 이제 고래들의 움직임을 좀 분석을 해봤다면 이제는 좀 물고기들, 단기 보유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이 SOPR 지표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 지금 현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앞으로에도 플러스 지표가 나온다면 정말 강세장, 불장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로 다시금 좀 돌아선다면 이제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약세장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표를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서 추이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상황도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 분석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도 함께 사려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